혹시 장례식 비용으로 33억 원을 썼다면 믿어지세요? 2005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화 럼다이어리의 원작자인 저널리스트 헌터 톰슨이 지긋지긋한 지구를 떠나 별에 가는 게 소원이니 내 유해를 발사해달라는 희한한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헌터 톰슨의 절친으로 럼다이어리 주연도 맡았던 조니 뎁이 내 친구의 소원을 이뤄주겠다면서 자기 돈 33억 원을 들여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46m 높이 구조물을 세우고 불꽃놀이 쇼까지 펼치면서 유해를 대포로 쏴서 날려보낸 건데요. 이 장례식에 참석한 인사를 보면 잭 니콜슨, 빌 머레이, 존 쿠삭, 숀 펜, 아무튼 헌터 톰슨과 친했던 스타가 총출동했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왜 갑자기 헌터 톰슨 얘기를 하냐 하실 것 같은데요. 20세기의 마크 트웨인으로 불린 미국 작가 헌터 톰슨이 평생 동안 사랑한 위스키가 이번 영상 주제라서 그렇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헌터 톰슨을 비롯해 수많은 작가들이 사랑한 위스키, 특히 우리나라에선 버번 3대장 중 하나로 꼽히는 와일드 터키를 다룹니다. 앞서 언급한 헌터 톰슨이요, 버번의 본고장 켄터키 루이빌 출신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와일드 터키를 좋아했냐면 작품을 쓸 때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항상 이 위스키를 놔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 있잖아요.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미저리 이런 작품 원작자가 바로 이분인데 스티븐 킹 역시 와일드 터키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작품에도 등장시키고 그랬죠. 하여튼 칠면조 하면 딱 떠오르는 와일드 터키, 일단 역사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 증류소에 있는 곳에서 위스키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1869년이라고 하니까 150년 넘은 거죠. 이 긴 세월 동안 증류소 주인 여러 번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한 곳에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기를 가보니까 정말 그럴만 하더라고요. 위스키 만들 때 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했는데 여기는 바로 코앞에 큰 강이 흐릅니다. 켄터키 강 바로 옆 83m 절벽에 증류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 걱정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와일드 터키 얘기가 나오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니 왜 이름이 와일드 터키? 야생 칠면조냐? 이거잖아요. 이게 조금씩 설명이 다른데요. 오늘은 증류소에서 밝힌 증류소 피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이 증류소에 똑똑한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위스키 맛을 더 좋게 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밤마다 혼자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증류소 사장은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냐며 여러 번 혼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직원 포기하지 않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맛 좋은 위스키를 결국 만들어냈는데 정작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습니다. 왜? 사장이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괜한 소리 꺼냈다가 잘릴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0년 어느 날 증류소 간부들이 야 주말에 와일드 터키 사냥이 나갈래?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듣게 됐는데요. 이 직원이 칠면조 많은 데를 내가 안다 라면서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사냥도 하고 밤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위스키도 마셨는데 이때 이 직원이 자기가 만든 위스키를 꺼내서 맛보게 했는데요. 와, 맛이 기가 막혔던 겁니다. 마침 이 자리에 이 증류소에서 위스키를 받아와서 병에 넣어서 팔던 오스틴 니컬스라는 회사의 부사장 토머스 매커시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위스키 맛에 감탄해서 1942년부터 와일드 터키란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김 PD, 음악의 아버지 누군지 알죠? 바흐요. 바흐, 예, 맞습니다. 바흐죠. 자, 그렇다면 버번의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요? 모르시겠죠? 네. 뭐 이견도 있겠지만 미국 켄터키에서는 와일드 터키 증류소의 넘버원이죠. 지미 러셀을 버번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대체 얼마나 큰 업적이 있기에 아직 살아계신 분한테 이런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이 지미 러셀이라는 분 1934년생이니까 올해 87세인데요. 1954년 20살 때 이 증류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무려 66년 넘게 현역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세계 위스키 업계를 통틀어 현역 최장수 장인인 건데요. 이분 생일 되면 오크통 모양의 대형 케이크 만들어서 뭐 축하하고 이러거든요. 또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와일드 터키가 곧 지미 러셀이요, 지미 러셀이 곧 와일드 터키다 이런 말도 있고요. 버번의 아버지 말고도 버번의 부처님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뭐 위스키 오래 만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존경을 받을까요? 제가 저번에 보드카 편 영상에서요, 한때 미국에서 보드카가 대유행을 하면서 많은 버번 증류소가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버번 불황, 버번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버번이 꼰대들의 술로 인식이 되면서 정말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 버번 불황이 언제 시작됐냐면
딱 지미 러셀이 마스터 디스틸러가 된 196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오르자마자 위기가 닥친 건데요.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당시 상당수의 다른 증류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보드카가 유행이니까 버번 위스키도 보드카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버번 특유의 풍미를 없애고 색깔도 뺀 라이트 버번, 소프트 버번 이런 걸 내놨거든요. 일종의 보드카 유사품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드카를 좋아하면 그냥 보드카를 사지 뭐하러 보드카를 흉내낸 위스키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내놨던 증류소는 더 빨리 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미 러셀은 처음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버번 위스키의 본질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품질 향상에 힘을 쏟았고요. 동시에 자기가 직접 몸으로 뛰었는데요. 원래 지미 러셀 꿈이 프로야구 선수하고 뭐 코치도 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농구도 잘하고 육상도 잘하는 그야말로 만능 스포츠맨이었는데 보통 이런 분들 보면 추진력이 좀 있잖아요. 지미 러셀은 위스키가 왜 안 팔리지? 이렇게 앉아서 고민하는 대신에 차에 위스키를 싣고 직접 전국을 다니며 홍보를 했거든요. 한 번은 지미 러셀이 캘리포니아 시골 마을의 구멍가게에까지 찾아갔는데 제가 이 위스키를 만든 마스터 디스틸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 그런 분이 이런데 왜 오시겠어요? 라면서 처음엔 믿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일화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버번 불황이 이어진 20년간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토록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요, 메이커스 마크나 진빔 증류소 마스터 디스틸러가 나와서 지미 러셀이 버번을 구해냈다. 그분은 그냥 최고, 더 그레이티스트다. 이렇게까지 찬사를 보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시죠? 와일드 터키도 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지미 러셀이 자기 아들한테 먼저 물을 들이붓고 이후엔 아들이 또 자기 아들한테 붓고 마지막에 이 손자가 할아버지인 지미 러셀한테 얼음물을 붓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영상을 찍었냐면요, 이 세 사람 러셀 집안의 3대가 지금 증류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선 지미 러셀의 아들인 에디 러셀, 이분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면서 1981년에 와일드 터키에 합류를 했는데요. 왜 재벌 3세들 보면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왕자나 공주 대접 받으면서 편하게 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증류소 넘버원의 아들 에디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입사한 게 마침 여름이었는데 아버지가 맨 처음 시킨 일이 잔디 깎고 풀 뽑고 오크통 굴리고 뭐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름, 롱기스트 서머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서 입사 33년이 지난 2015년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와 함께 공동 마스터 디스틸러가 됐는데요. 2019년엔 아버지 지미의 경력이 64년, 아들 에디의 경력이 37년 해서 합쳐서 101년이 되던 해였는데 마침 와일드 터키에 101이란 제품이 있잖아요. 이걸 연계해서 이벤트도 하고 했거든요. 아무튼 올해가 2021년이니까 에디 러셀만 해도 이제 근 40년 경력의 장인이 된 건데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도 아버지가 66년 넘게 일한 현역이다 보니까 에디는 지금도 자기소개할 때 I'm the new guy, 저 아직 신참입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위스키를 만들어 왔는데도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 두 사람 위스키 취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미 러셀은 다소 거친 맛이 살아있는 정통 버번 스타일을 좋아해서 숙성 오래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면 아들인 에디는 다소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러셀스 리저브나 마스터 스킵 같은 오래 숙성한 위스키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자, 김 PD, 매튜 맥커너이 알죠? 네. 인터스텔라. 예, 맞습니다. 인터스텔라 주연 배우 매튜 맥커너이가 지금 와일드 터키 홍보 모델이거든요. 근데 뭐 돈 받고 광고나 행사에 얼굴 슬쩍 내미는 그런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공식 직함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게 2017년 추수감사절 때 와일드 터키 증류소가 위치한 켄터키 로렌스버그의 4,300여 가구를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칠면조 한 마리씩 배달해 준 거였거든요. 매튜와 자원봉사자들이 칠면조 들고 찾아가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듬해에는 휴스턴 지역 119 대원하고 소방관들한테 와일드 터키 위스키와 함께 칠면조 요리를 대접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선행도 참 많이 했는데 심지어 신제품 개발까지 함께 했어요. 매튜가 원래 텍사스 출신인데 텍사스에서 많이 자라는 메스키트라는 나무가 있대요. 매튜가 이걸 위스키 제조에 활용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에디 러셀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메스키트 나무로 만든 숯을 거대한 티백 같은 데 넣고 마치 녹차를 우려내듯이 위스키에 24시간 우려내서 새로운 풍미
풍미를 이끌어낸 게 바로 이 롱 브랜치거든요. 기왕 말 나온 김에 탄생 과정이 특별한 와일드 터키 위스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러셀스 리저브입니다. 앞서 얘기한 지미 러셀이 그동안 몇 번이나 은퇴를 하겠다고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화려한 은퇴식이 실제로 열렸는데 뭐 켄터키 위스키 장인들 다 모이고 심지어 주지사까지 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은퇴식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야, 나 그냥 다시 일할래 이러면서 증류소로 돌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4번 정도 있다 보니까 증류소 사람들은 이걸 페이크 리타이어먼트, 즉 가짜 은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러셀스 리저브가 지미 러셀이 은퇴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들인 에디가 아버지한테 은퇴 기념 선물로 드리려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아예 제품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와일드 터키는 어떻게 만들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제가 와일드 터키 증류소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는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효모를 보면요, 지미 러셀이 입사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모를 쓰거든요. 다른 전통 있는 증류소들처럼 이것도 맛의 일관성을 위해서 효모균을 배양해서 수십 년간 같은 효모로 발효를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게 효모가 변이를 일으키거나 죽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효모를 3군데 장소에 나눠서 보관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중 한 곳은 바로 지미 러셀 집의 냉장고라고 하고요. 나머지 2곳은 회사 1급 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증류 공정도 매우 특이한데요. 증류기에서 뽑아낸 알코올 도수가 켄터키 대형 증류소 중에 가장 낮습니다. 최종 64도로 증류를 끝내고 나서 딱 6.5도만 낮춰서 57.5도로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오크통에 위스키 넣을 때 다른 증류소보다 훨씬 물을 적게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증류해도 더 적은 양의 위스키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당연히 수익 면에서야 손해겠지만 그래도 특유의 풍미를 유지하려고 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일드 터키 직원들은 와일드 터키 버번엔 물 대신 훨씬 더 많은 버번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와일드 터키는 버번 위스키 종류가 너무나 많지만 곡물 배합 비율, 즉 매시빌과 제조 레시피는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레시피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제품 만들 때도 숙성과 블렌딩을 다르게 해서 새로운 풍미를 이끌어내거든요. 특히 다른 버번 증류소들이 통상 4년 숙성부터 꺼내서 쓰는 데 비해서요, 여기는 4년짜리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최소 6년이 지나야 꺼내서 블렌딩할 때 쓰거든요. 마지막으로 와일드 터키 숙성고 웨어하우스에 가도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데요. 나중에 증류소 다녀보시면 숙성고 벽만 봐도 여기가 오래된 증류소인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오래된 숙성고는 증발한 위스키를 먹어치우는 곰팡이들 때문에 벽이 온통 시커매요. 이게 역사를 상징하는 건데요. 와일드 터키 숙성고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894년에 지었는데 13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걸 그대로 쓰거든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큰 그런 증류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이 증류소 가셔서 테이스팅 룸에서 위스키 한번 맛보십시오. 저도 여기서 몇 잔 마셨는데 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위스키 맛도 맛이지만 전망 분위기 진짜 판타스틱합니다. 버번 위스키를 너무나 사랑했던 작가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천국에서 버번 위스키를 마실 수 없다면 나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겠다. 자, 오늘 저녁엔 강렬하면서도 짜릿한 버번 위스키 드시면서 천국의 기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와일드 터키 하이볼 원샷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